네, 동아일보 출판국 이정훈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황강댐 잊을만 하면 등장합니다. 물폭탄을 장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저 네. 사진이 뭔가요? 저기 아리랑 위성이 찍은 북한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의 사진인데요. 네. 최근에 찍힌 겁니다. 굉장히 수위가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2015년 작년 6월하고 비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정훈 의원, 이렇게 네. 요게 좀 다른 게 요런 대목이죠? 네, 그런 대목은 여기는 약간 땅이 드러난 것 같으네요. 작년에는 굉장히 마른 장마였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비가 지난번에 좀 왔었고요. 네. 물이 꽉 찬 느낌. 여기는 많이 빈 느낌입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 대목이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말라있던 곳인데 물이 늘어나니까 수위가 높아지니까 다 이렇게 계곡까지 물이 차고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도 다 물이 차버렸고요. 그러니까 결국 네. 황강댐 작년하고 비교하자면 물이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 현재 108m로 추정이 되고요. 보통 100m 이하였습니다. 이 정도 높이인데 만수위에 거의 다다른 수위 정도. 원래 지금 저기 지방 여행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댐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물을 거의 다 빼놨거든요. 지금 시점에. 네, 이때는 원래 뺍니다. 수저항공사나 한전이나 다 빼는데 왜냐하면 장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마 때 이게 너무 물이 많아서 원류하게 되면 큰 피해가 있으니까 물을 계속 흘리다가요. 네. 8월 말부터 우리는 물을 본격적으로 담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쓰는데 네. 이 친구들은 지금 장마가 오는 시즌인데 네. 지금 거의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전력 생산도 아니고 홍수 조절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상식적인 네. 거랑 안 맞죠. 그러면 네. 이거는 뭐 어떤 뭐 군사적인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황광댐과 군남댐, 네. 이게 임진강 상류와 하류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북과 남의 댐이잖아요. 네네. 이게 한 5배 큽니다. 네. 이쪽은 뭐 더 이상 크게 할 수도 없고, 여기를 크게 네. 만들어버리면요, 저지대인데다가 이쪽이 다 물에 잠겨버리면 그 물이 올 때만 잠기고 평소에는 안 잠기죠. 그럼 군인들이 네. 여기 GOP, GP에서 하는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크게 만들 수도 없죠.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이거를 물을 흘려보내면 여기 GOP나 GP에 있던 우리 병사들이 갑자기 도망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거 당연히 숨은 얇고 못 네. 견디니까 그럼 물이 내려가면서 피해가 있을 수 있죠. 네. 과거에도 이른바 수공이라고 불리는데, 갑자기 물을 흘려들여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어망이 망가진다거나, 목함지뢰라는 게 막 물에 떠내려와서 네. 폭발하고도 그러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목함지를 떠나 2009년도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때 네. 이제 갑자기 열어서 야영하던 분들도 돌아가셨고, 그때 네. 이제 목함지뢰가 떠내려와서 물이 이제 여기 다 쓸고 내려오니까 이쪽에 지뢰가 많잖아요. 쓸고 내려와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밟아갖고 이제 다치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옛날 평화의 댐 쪽에 가면 북쪽에 이제 북한 댐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물을 열었을 때 한번 물 내려오는 걸 봤어요. 바짝 마른 하천에서 갑자기 시커먼 뻐르기 내려오더니 네. 와 불어나는데 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같은 걸 할 수 있고 수공의 염려가 혹시 저 평화의 댐 북쪽에도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황강댐 수위를 높여서 글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데, 어쨌건 우리랑 대화가 지금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물을 수도 없고요. 북한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의 목표는 지금 핵실험은 완료했고 수포까지 자기네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까지 완성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해서 북한하고 전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네.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도발을 계속하면은 우리가 네.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핵과 미사일을 눌려가지고. 그래서 네. 주도권을 잡아가는 싸움이니까 아마 이런 식의 도발은 계속 할 겁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결국 대화의 요구에 응하도록 만든다. 그런 겁니다.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전략서의 기본인데 네. 그 육도 삼략에서 나오는 모략인데 모략에 보게 되면 항상 상대방을 지치고 피곤하고 내분시키라는 게 있거든요. 국보를 네. 소진하게 하라. 그 다음에 전쟁하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육도 삼략에 보게 되면. 네. 아주 북한이 전형적으로 지금 그 탈북한 12명의 북한 식당 정원부터 뭐 네.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남당 갈등으로 가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박 대통령하고 우리 국정원장 대응이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요. 뭐 한 2주쯤 지났습니다. 한강 하구에 온 중국 어선. 우리가 이제 퇴치 작전하는 거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네. 보름 정도 침묵을 유지하던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반응을 내놨는데 네. 또 민정경찰을 투입해서 저런 식의 중국어선 퇴치하는 것이 북남 충돌을 조성하려는 악랄한 기도다. 그리고 내일 모레 29일이 아마 연평해전 발발 14주기가 되는 때인데요. 네. 그 연평 포격전 같은 것이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다. 보복을 부를 것이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 연평해전도 2002년에 있었고 우리한테 큰 사상을 냈고 2010년 11월에는 또 우리 연평도를 향해서 포격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 보복하겠다 이런 저는 뜻을 얘기하네요. 많은 분들은 북한의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하다, 미치광이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굉장히 그들의 나름의 논리로 보게 되면 합리성을 갖고 움직이고요. 지금 북한이 식량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쿠데타 한 번 안 나고 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김정은이 당대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네.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 쭉 하면서부터 보면 단계 뭔가 목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자기는 핵 그다음에 미사일 전력을 갖췄으니까 우리 흔들기를 하는데 네. 딱 좋은 데가 바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그 한강 하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저기는 네. 저기 들어가는 게 저 친구들이 해병대 특수수색대나 네. 수색대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저기 들어가면 자기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네. 강은 그냥 허 벌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배들하고 대응하다가 네. 자칫 장관에서 요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쏘기 네. 시작하면 그럼 네. 우리도 위태하니까 쏘겠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키워가지고 네. 키우면은 북한은 언론 보도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연평도 포격전 이후 다시 우리 공격받아 대한민국 영토 공격받아가 신마다 크게 날 거 아닙니까? 네. 스트레스는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략의 전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금 큰 문제인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브렉시트로 엉망이 됐지만 네. 영국이 침략 당했을 때 전쟁하지 않습니다. 즉 네. 네덜란드에 어떠한 나라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나라를 칩니다. 네. 일본도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부산 적기론이라고 그래서 부산이 자기네가 원치 않은 세력에 떨어지면 그 세력을 한반도인을 때립니다. 네. 중국은 대충 보면 원산선을 잡고 있어요. 평양 원산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면 참전합니다. 그게 원래 6.25 전쟁 때 증명됐는데 강대국들은 자기가 맞은 다음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에 가까운 데 오면 대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의 성명을 쭉 보시면은 핵실험했을 때도 우리를 도발하면 때리겠다. 이번에도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도 도발하면 때리겠다. 우린 맞아야 때리겠다는 건데 네. 이걸 뭐라 그러죠?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그러죠? 이게 바로 보통 국가고요. 네. 그대로 된 OECD 국가들은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네. 생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 같으면은 선제적인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가령 환강댐을 들어가서 파괴한다든지 네. 북한의 어떤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그 이란이 핵 미사일을 굉장히 개발을 할 때 스톡스넷 가지고 그 걔네 원전 다운시킨 게 이스라엘 모사드로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정보원들이 들어가서 많은 이란 요인들을 죽였어요. 사살하고 암살했는데 그 중에는 잘못 죽인 것도 있어요. 근데 모른 척합니다. 이건 정보 세계에 공공연한 얘기인데 그게 오히려 공포를 줘서 이란을 떨게 한다는데 그런 억제 전략을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군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정말 강대국이 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할 수 있는 군사 전략이고 외교 전략인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했습니다. 네. 그게 그야말로 디터런스 억제인데, 우리는 지금 그게 문민화 정부로 오면서도 말로만 디터런스 한다면서 얻어 터지고, 그때 우리 살기 위해서 쏘는 거 외에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점점 약해져 왔는데 이거 그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가 되는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용기. 네. 근데 우리가 어느 틈인가 용기를 잊어먹으면서 얻어 터지고 대응하는 거야 그건 삼척동자도 하는 거죠. 그걸 먼저 할 수 있느냐가 국가 지도자의 조건인데 그걸 갖고 있는지 박 대통령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강대국 군사 외교하는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뭐 별로 국내 여론 따질 이유도 없는 나라들이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났습니다. 푸틴이 중국에 간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가요?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작년 9월에 전승절에 가서도 박 대통령하고 나란히 9월 달에 섰었죠. 원래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올 들어서 처음. 원래 국빈으로 아, 처음 예. 방문이라는 얘기. 아, 국빈으로 처음 방문이다. 저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 환영받고 있고요. 저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결국 두 사람 마음의 공통 분모라면 미국을 과연 어떻게 막을까? 그렇죠.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명분의 싸움인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이렇게 분석들을 종합하면은 중국이 판단했을 때 중미 관계는 투이 불파,
네. 싸우기는 하는데 절대로 깨지지는 않는다. 즉 말싸움만 한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네. 미국과의 싸움을 마음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건 계속 결의돼 왔기 때문에 그건 지키겠다. 그건 지키겠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도 같이 지키겠다. 그래서 이미 북한의 은행들을 러시아는 추방했고 그다음에 위패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단동해서 중국 붙잡았습니다. 이거는 네. 지키면서 그다음에 자기네 일본말로 혼내라 그러죠. 본심을 딱 이야기한 게 저 대목입니다. 자, 사드에 반대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대통령과 주석이 손잡았습니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지형, 안보 지형 만들게 반대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시나리오를 들고 움직였는데 과연 우리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여 있고 미국의 에너지가 이제 동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특히 영국으로 가야 한다는 주문이 많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에너지는 또 분산될 가능성이 저는 커졌습니다. 지금 푸틴은 만세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브렉시트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한 2, 3년 되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살살 반란군을 지원해줘갖고 그 반란군이 S-300 대공 미사일까지 사용해갖고 왜 그때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격추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급변 사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크림비아 주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러시아를 후닥닥 합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통일을 한 건데 그게 우리가 깜빡 놓치고 있는 평화 통일의 모습이 거기에 가깝습니다. 급변을 일으켜서 통일하는 건데 네. 그때 영국과 미국이 굉장히 견제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지금 트럼프가 뜨면서 고립주의로 가고 영국은 이미 경제가 무너지는 단계로 가니까 몇 년 버티는 저 푸틴이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승리를 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 하면서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압박을 가는 겁니다. 공개되지 않겠습니다만 푸틴과 시진핑의 그 대화 웃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8번째 소식입니다. 수리 확인합니다.